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요, 산세와 수세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서 겨울에는 따뜻한 기운이 모이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기운이 모아지는 명당에 집을 짓고 살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명당을 구하는 것은 가문의 정말 영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명당 얘기를 하다 보면 현대인들의 생각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옥보다 아파트가 더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무슨 명당 타령이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의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명아 감추어진 진실을 말한다. 이곳 오원재 허정 이상엽 선생님을 모시고 한옥과 아파트 과연 명당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그 아파트와 한옥은 구조가 다르잖아요. 예. 네. 그런데 아파트에도 명당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자, 과연 아파트 명당설 예.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파트 명당설은 믿어도 됩니다. 주택에만 명당과 흉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생기가 모이는 명당 아파트가 있고 또 질병과 애군을 가져다주는 사기가 모이는 그런 나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가 쫑긋하고 서는데요. 자, 생기가 모이는 명당 아파트, 사기가 모이는 나쁜 아파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풍수지리학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생기가 모이는 명당 아파트와 사기가 모이는 나쁜 아파트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펼쳐진 환경을 기준으로 나쁘고 좋은 아파트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와 이제 아파트의 좌향, 그리고 이제 배수구, 아파트의 높이, 아파트 평수 등 이런 등등을 근거로 명당 아파트와 나쁜 아파트를 구분하기 때문에 양택 풍수를 깊이 연구하지 않은 비전문가들은 명당 아파트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요, 도로와 아파트의 좌향이라든가 배수구가 좋고 나쁜 게 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의 높이와 평수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있다. 이건 조금 힘드네요. 글쎄, 아파트의 높이와 평수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와 평수도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층과 큰 평수에 살면 대부분 관제 구설과 형제 불안은 물론이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우울증, 빈혈, 악몽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유, 그렇군요. 고층 가면 이제 전망이 좋으니까 그리고 또 큰 평수는 생활하기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불행이 겹치고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는 전망은 좋지만 기압이 낮아서 질병에 시달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평수가 가족 수에 비교해서 너무 크면은 아파트 기운에 사람의 기운이 제압을 해서 아파트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제압해서 형제가 불화하고 이제 관제 구설 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층에는 곤충도 살지 못하고 또 화초도 잘 자라지 못하는데 어떻게 고층에 사람이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층과 작은 아파트가 좋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몇 층을 고층이라고 하고요. 또 몇 평을 큰 아파트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5층부터 기압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5층 이상은 나쁘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 10층까지는 올라가 살아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는요, 한 사람당 7평에서 8평을 넘으면은 큰 평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층 이하와 1인 7, 8평을 넘지 않는 아파트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아파트, 큰 집, 그리고 고층에 사는 재력가들 있잖아요. 이 재력가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큰 아파트, 큰 집을 부의 상징 또는 뭐 신분 상승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환경이 끼치는 영향을 모르는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택 이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인들은 고층과 큰 아파트와 큰 집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큰 호텔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파트가 좋다면 일본의 작은 아파트는 물론이고 이제 작은 호텔방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풍수지리학적으로 작은 아파트, 작은 주택이 좋다. 자, 그 근거를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택 풍수에서는요, 이제 누구에게나 좋고 누구에게나 나쁜 것 5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택대 인소를 첫 번째 나쁜 것으로 보고요. 또 이제 택소 인다를 첫 번째로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큰 집에 식구가 적게 사는 것이 첫 번째 나쁜 것이고요. 작은 집에 많은 식구가 사는 것이 첫 번째 좋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굳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파트에도 명당은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식구 수에 비해서 아주 큰 아파트에 살면 애군이 따르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모기 파리도 살지 못하는 고층이 사람에게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면과 가까워서 생기가 모이는 저층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은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층보다는 저층이 좋고요. 또 큰 아파트보다는 작은 아파트가 더 좋다라는 사실 알아봤습니다. 고층 아파트에는 단점이 많다고 하죠. 자, 아파트 구입하실 때요, 이 풍수지리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감추어진 운명학, 감추어진 진실을 말한다.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